저는 나는 어떤 경제적 인간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구조로 나눴는데 먼저 이제 책 요약을 제 나름대로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는 4개의 국가가 3개의 체제로 나오는데 우선 가장 농업 국가의 패권을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발휘했던 스페인이 나오죠. 스페인은 이제 강력한 함대를 가지고 식민지를 계속 확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더 올라오는 신생 강대국에게 패하면서 이제 패권을 뺏겼죠. 스페인의 특징은 왕정이었고 또 혼맥을 통해서 이제 지배력을 확장을 했습니다. 식민지를 만들 때마다 그 식민지를 수탈하는 구조를 가져갔고 자원 중심의 경제 확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영토 내에 신흥 세력과 이제 중앙 세력의 분쟁이 빈번했습니다. 스페인이 가장 이제 패권을 발휘했을 때는 각 지역 세력과의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한 과점을 이뤘을 때였고 그때 이제 전쟁이 없으면 비용의 지출이 줄다 보니 이제 조금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에 전쟁이 이제 시작하면 이제까지 다 수탈했던 자원을 전쟁 비용으로 지출하면서 몰락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나라는 이제 상업 국가적 패권을 발휘한 네덜란드였는데요. 네덜란드는 이제 스페인에서 독립을 했죠. 그리고 동인도 회사라는 특이한 그런 상업 구조를 만들어서 식민지를 점령을 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또 한 후발주자인 영국에게 무역 패권을 뺏기면서 몰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덜란드의 특징은 주식회사라는 이 체제를 도입을 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상업 세력의 규합이다 보니 중앙 통제가 약했고 그로 인해서 군 권력이 약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가장 패권을 셌을 때는 이제 어떤 신규 체제, 금융 고도화로 그런 무역 거래를 같이 극대화했을 때였고요. 그로 인해서 상인들이 권력을 지배했을 때 가장 큰 패권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상업 권력이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났고 또 그로 인해서 국력이 또 군사력이 약해지면서 영국에게 이제 패권을 이양하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이제 둘 다 산업 국가라는 체제를 표방했는데요. 해양 후발주자인 영국이 결국 최강의 해양 세력이 되었고 또 해양 세력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식민지를 확장했습니다. 북미와 인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이제 식민지를 확장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식민지를 관리하고 또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경제 체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전쟁의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식민지의 반발로 하나의 식민지였던 미국에게 이제 패권을 이양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이제 섬나라라는 특징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진 해군 해양 권력이 있었고요. 또 입헌군주라는 왕정을 유지하면서 또 통치는 이제 다른 체제가 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도 유럽에서는 특이하게도 과학과 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계속 이제 체계적으로 가져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요. 미국이 이제 여러모로 행운을 가져간 것은 유럽 국가들끼리 전쟁을 할 때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제 스스로를 이제 개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점, 그리고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이제 압도적 경제 성장을 이뤄서 지금까지도 이제 전 세계적 패권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무한한 영토 자원 그리고 워낙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맨 땅에서 이제 실험적 체제를 도입하면서 체제 개선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전쟁이 있었던 유럽과의 지리적 거리가 멀리 있었다는 점이 이제 미국의 특징이고요. 이 두 가지 산업 국가가 진짜 이제 패권을 발현했을 때는 자기가 가진 자원이나 어떤 제도를 바탕으로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진 국민들을 이제 확산시켰을 때, 그리고 그런 국민들
사회적으로는 과학 기술이 존중되고 발전되고 또 국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 정책을 실행을 했을 때 가장 패권을 영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영국은 몰락했고 미국도 위기를 겪었을 때는 어떤 국가적 경제 정책 실패로 이제 구군이 어려워졌을 때가 있었고요. 또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소수 권력, 그것이 뭐 자본가가 됐든 그 토지의 어떤 지주가 됐든 소수 권력이 이제 그 국가를 통치하면서 그런 민의를 왜곡함으로써의 이제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봤을 때 어쨌든 결론은 어떤 체제를 갖느냐에 의해서 패권이 이동된다는 것,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었고요. 농업 국가를 이제 단순 재생산이라고 이제 그 저자는 표현을 했는데 계속 그 영업 활동이 반복적이고 단순하게 돌아가다 보니 어느 정도의 충돌이 생겼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썸 게임이 되는 거죠. 서로를 이제 뺏고 빼앗을 때만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게임이 되는 그 마이너스 썸 게임 이 농업 국가의 특징인데 이제 후에 그 태성님이 기업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농업적 기업은 어떤 모양일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니는 뭐 회사나 기업이 이제 우리가 하는 영업 활동의 발전이었고 매일 반복적인 이제 영업 행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시장을 확장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만 경쟁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에 의존한 그런 영업 행위를 하는 기업이 농업적 기업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으로 내려오면 개인도 마찬가지로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도전적이지 않고 수동적 환경을 선호하고 과거형 인간관계를 가진 그러니까 소위 뭐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나고 예전의 인간관계만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농업적 인간이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상업 국가는 단연히 이제 농업 국가보다 장점이 있습니다. 확대 재투자라고 해서 영업을 해서 남긴 이윤을 계속 재투자함으로써 증식을 시키는데 이 또한 이제 한정적 시장 안에서 서로의 그 이해관계를 통해서 거래를 하다 보니 시장이 포화되면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업적 기업은 어떤 것이 있냐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제 돈이 되면 뭐든지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혹은 내부 인원들에 대해서 실적 위주로만 보상을 하는 기업들. 돈을 벌어왔으면 돈을 얼마 정도 준다. 그리고 뭐 이런 기업은 당연히 이제 장기 전략이 없겠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업적 기업이지 않을까. 개인으로 내려와 보면 이제 돈 버는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 항상 이윤 추구의 행위만 하는 사람, 그리고 돈에 관련된 그 네트워킹,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나 조직 내에서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 이제 집착하는 사람들이 상업적 인간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적 체제는 확대 재생산을 통해서 벌어놓은 이익을 계속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이익 구조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오늘 이제 전쟁에 대한 발표는 뺐는데 플러스 전쟁 이제 충돌이 일어날수록 플러스 썸 게임을 하는 구조를 이제 산업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산업적 기업이란 그 조직 내부에서 그 어떤 뭐 그 인하우스 창업 같은 이제 조직 구성원들에게 리스크 테이킹을 권장하고 또 조직 내부에 있는 소위 말하는 기술 인력 혹은 뭐 과학 인력을 존중하며 또 자기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산업적 기업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으로 개인으로 내려가면 매번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 그리고 과학과 기술과 어떤 변화, 트렌드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계속 학습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장기적인 자기의 발전 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을 산업적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이제 저를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이 얼마나 산업적 인간인가. 아까 산업적인 그 사람은 세 가지 그 가치를 이제 지향한다고 책에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얼마나 기업적이고 과학기술을 알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고민을 했더니, 저도 이제 창업을 한 경험이 있어서 산업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일상은 제가 창업한 회사들을 이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반농업적, 반산업적 삶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다시 이제 창업 전선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투자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그런 그 작은 이제 그 재무 투자보다 이제 조금 이렇게 앞서 나가는 기업에 좀 SI 투자를 함으로써 신규 분야에 대한 이제 지식과 정보를 알아가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요 두 개를 밑에는 이제 실행을 했고, 요거는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과학 기술에 관심이 있는가? 저는 이제 과학 기술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매달 이제 과학 기술 잡지도 구독하고 매일매일 이제 과학의 트렌드에 대한 그 뉴스를 읽게 지금 그 세팅을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 과학과 그 기술에 더 근접할 수 있게 이런 그 과학에 관련된 인원들이나 기술에 관련된 인원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겠다고 지금 고민을 하게 됐고요. 제 발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일로이 독서 모임인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경제 경영이 저의 현재 영업 행위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발전을 저의 이익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놨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 더 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체제 혹은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토론하실 때 아마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해보면 조금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